프린트부터 하자. 안 봤다며 너. 야, 파일로 줬잖아. 너 지각해서 내가 주는 거 잊어버려서. 아, 근데 핸드폰으로 보라고요? 아, 이거 어차피 안 풀어봤잖아. 하나도. 예. 핸드폰으로 봐야 돼요? 그럼 그냥 너 안 푼 문제 풀고 있어 보지. 차라리 그게 낫다. 3회 11페이지 12번 저 진입 판정 문제가 어려운 건 어려운데 10번 같은 거는 그냥 우리가 계산만 잘 하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정해야지. 기억에서는 a제곱이 a랑 같냐고 물어본 거야. 우리는 a의 관계가 필요해. 그럼 a의 관계가 필요한데 주어진 조건은 a, b 두 개잖아. 그럼 b는 소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문자 하나 소거해야지. 여기서 우리는 a의 관계를 구하고 싶으니까 b를 소거하고 싶어. 그래서 b를 a-2라고 할 수 있어서 그걸 대입할 거야. 대입하면 얘가 뭐가 되겠어? a에 a-2 이렇게 써지겠지.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는 영행렬, 즉 a제곱과 a는 같다가 바로 나오잖아. 이 정도 해야지. 그 다음 니은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냐고 물어봤어. 그럼 우리 a제곱은 아까 기억을 하면서 a가 된다라는 걸 찾았었잖아. 그럼 b제곱만 알면 돼. 똑같이 하면 되지 않아? 얘도 이번에는 a를 소거해서 b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니까 a를 소거하면은 a는 b 플러스 2네 이번에는. 또 그거 대입하면 얘가 b 플러스 2에 b는 영행렬. 그럼 b제곱 플러스 b가 0이니까 b제곱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얘는 a-b랑 똑같아. 근데 a-b가 2라고 문제 조건에 있었잖아. 그러면 니은이 맞는 거지. 이것은 a제곱 b제곱이 영행렬이 되냐고 물어봤어. 이거는 a제곱 b제곱이 a, bb지 우리 맘대로 a, b, a, b라고 하면 안 돼.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럼 얘를 우리는 해야 돼. 근데 얘는 뭐겠어 당연히. a, b는 영행렬이라는 조건이 있었잖아. 그럼 이 가운데가 0인 거지. a 곱하기 영행렬 곱하기 b. 어쨌든 영행렬이 한 번이라도 곱해졌으니까 결과는 무조건 영행렬이 되겠지. 그럼 맞는 거잖아. 이 정도는 그냥 해야 돼. 우리 둘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 왜 그러는 거야? 13페이지 13 14 3회 질문 더 없어? 네. 없으면 4회 15페이지 네. 16 17 18 16번. 아 저거 톡방에 봤는데 오타야. 첫 번째 마이너스 ex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x야. 그러면 풀 수 있는 거지.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푸는 거야? 푸는 방법 말로 간단히 어떻게 푸는 거지? x제곱 빼기 xt라고 치환해서 정리한 다음에 t 상태로 2차식이니까 인수분 해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할 줄 알지?
쌤 저 올려 했거든요. 석식 먹으려다가 애들이 갑자기 밖에서 먹자고 밖에서 먹다 늦었어. 사회에 뭐 질문 없어? 쌤 저 그래도 풀었어요. 프린트? 근데 교재는 교재는 열문지. 열문제를 풀었다. 경우도 어렵다면 그렇게 안 풀어. 프린트는 다 해. 모르는 거 빼고 그래. 그럼 3, 4회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얼른 해봐. 3회차는 사이. 미안 10분 나가서 데이트하고 와. 의지 그러지 말고. 사실 이걸 안 좋아하는데. 질문할 거 없어? 뒤에 여기 안 풀렸네. 네가 아픈 거잖아. 없어? 3, 4회에서 질문할 거 없어? 3, 4회요? 4회는 있어요. 아, 16번이 저 오타야. 마이너스 EX가 아니라 마이너스 X야. 마이너스 X. 그냥 치환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17번 절대값 하나 있을 때는 범위 나눠서 풀 필요 없는 거 알지? 설마 이거 범위 나눠서 풀진 않을 거잖아? 절대값 하나짜리를? 네. 야, 절대값 하나짜리를 왜 범위를 나눠? 절대값 하나 있을 때 뭐 얼마보다 작다면 얘는 마이너스 A 사이로 풀잖아. 절대값이 얼마보다 크다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로 바로 풀면 되지. 이거 범위 나눠서 할 필요 없는 건데 절대값 하나짜리는. 근데 얘는 또 이제 또 풀 필요도 없어 사실. 왜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17번은 해가 모든 실수가 되고 싶어. 그럼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우리는 우변에 있는 얘가 어떨지만 생각하면 돼. a 빼기 1이라는 값이 어떻게 돼야지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겠어. 좌변은 어쨌든 절대값이야. 어떤 거의 절대값이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 절대값이니까 얘는 항상 양수값만 나올 거야. 그럼 우변이 어떤 상태여야지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겠어. 우변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되지. 우변이 딱 0이 돼버리면 해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2분의 3 빼고 나머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등호 없어야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얘는. 게다가 원래 하나짜리는 또 범위 나눠서 푸는 것도 아니기도 했고, 근데 얘는 풀 필요조차 없는 거야. 그냥 오른쪽에 있는 우변의 값만 내가 고민하면 되는 거지. 맞아. 17번에 범위 나눠서 막 풀려고 한 사람 없지? 4의 17번. 쌤, 같은 게 왜 안 됐나 진짜. 네가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 부등식 네가 풀어봐. 이 부등식의 해를 뭐라 그럴 거야? 2분의 3이 아닌 모든 실수잖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0이면 안 되는 거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야. 우리 부등식은 항상 등호 여부가 중요해. 답을 쓸 때 등호를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결정해야지. 그럼 5회로 넘어갈까? 5회 19페이지. 얘도 아까 그 진입 판정 문제랑 비슷한데, 그리고 저거는
A 6제곱 플러스 B 6제곱을 내가 한꺼번에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려야 돼. 그럼 따로따로 하는 거야. 왠지 저거 생긴 것만 보면 뭐 곱셈공식 변형 같은 걸 쓰고 싶은 마음이 들진 모르겠는데 행렬에서는 우리 곱셈공식 인수분해를 절대로 쓰면 안 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조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따로따로 구할 거야. A 6제곱이랑 B 6제곱을 따로따로 구할 거면 우리는 A 6제곱의 정체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아까도 해봤잖아. B 소거하면 되지. 여기서 B를 소거하려고 B는 마이너스 2A니까 그걸 넣으면 얘는 A에다가 마이너스 2A 곱한 거고 2이잖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 2A 제곱이 2이니까 A 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았네. 그러니까 A6은 얼마야? A6은 마이너스 2지. 세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잖아. B도 딱 하면 되지. 그럼 이번에는 얘는 B를 구할 거면 A를 소거해야지.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잖아. 를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냥 바로 쓰면 B제곱은 2이니까 얘는 B제곱이 마이너스 4 2겠네. 그리고 B 6제곱이니까 이거 세제곱한 거 마이너스 64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65 2가 된다. 이거 그냥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야. 사실 행렬은 어려울 문제가 나오기가 힘들어. 왜냐면 우리 교육과정 새로 다시 들어오면서 이전에 어려웠던 부분의 내용이 다 빠졌어,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을 거야. 어려운 건 당연히 경우의 수, 응식 속에서 나오겠지. 21페이지. 쓰면 마지막 22페이지. 하나만 더 넣어야 돼. 3회 17번. 이따가 이거 하고 이 문제 하고 나서 A는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했어. 그리고 모든 성분의 합이 0이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A 5제곱, A 6제곱 더한 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2를 이용해서 우리는 A 10, A 11을 구해야 돼. 항상 구하라는 걸 먼저 봐. 얘를 구할 건데 이걸 이용할 거야. 얘를 구할 건데 이걸 이용할 거니까 얘를 변형해보면 얘는 당연히 공통인수처럼 보이는 게 A10이 공통인수겠지만 얘를 이용할 거니까 A10이 아니라 A5로만 묶을 거야. 그러면 A5 플러스 A6 이렇게 묶이겠지. 뭐 왼쪽에서 묶어도 되고 오른쪽에서 묶어도 돼. 자기 자신 A니까. 어쨌든 묶었으면 얘는 얘가 위에는 저거잖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2. 다시 이거 전개하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A6 마이너스 2A5잖아. 그럼 다시 마이너스 2로만 묶어보면 얘가 또 나왔잖아. 또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2야. 따라서 전개하면 4A 플러스 4E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거의 모든 성분의 합을 찾아야 돼. 이거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려면 A를 다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0이야. 그러면 4A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일까? 당연히 0이지. 여기다가 전부 다 4를 곱해서 더해봤자 어차피 0일 거잖아. 그냥 더해서 0이었으니까 4 곱해서 더해도 똑같이 0일 거지. 그럼 우리는 4, 2만 하면 되잖아. 4, 2니까 얘도 8이지. 4, 2를 써서 할 필요 없어. 4, 2니까 4, 0, 0, 4 쓴 다음에 더하는 게 아니라 얘는 단위 행렬만 생각해. 단위 행렬이 1, 0, 0, 1이니까 단위 행렬은 성분의 합이 2잖아. 거기다가 4를 그냥 곱한 거야, 밖에다가. 그리고 모든 성분의 합은 어차피 우리가 밖에 뭔가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은 안에 있는 거 먼저 더한 다음에 앞에 있는 숫자를 곱해도 되는 거지. 굳이 얘를 다 넣어서 곱한 다음에 더할 필요가 없잖아, 번거롭게.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지. 또 오해에서는 없어, 질문? 그럼
이제 교재 넘어갈 건데 지훈이 3회 몇 번? 17번. 다른 사람들은 교재 보고 3회 17번. 예선이도 저거 3회 17번은 내가 했던 거 너 안 봤다 그랬잖아? 안 입식을 했잖아? 읽었어요. 안 읽었잖아. 아니, 읽었어요. 너 이거 점으로 셌었지 이 문제. 점으로 세도 되는데 점 말고 다른 걸로도 셀 수 있지 않냐라고 내가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점 말고 뭘로 셀까? 선. 생각을 했네. 1, 2, 3, 4. 그림 대충 이런 그림이지. 여기서 우리는 삼각형을 하고 싶은 거네. 근데 문제 자체에서도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니까 선을 선택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해야지. 굳이 점을 선택할 필요 없는 거야. 문제 자체에서 선으로 만드는 삼각형이니까. 그럼 우리는 선을 선택할 거야. 어떤 선을 어떻게 선택하라는 거겠어? 여기 삼각형이 나오려면. 이런 거 생각이 안 잡히면 예를 들어 삼각형 하나 아무거나 샘플로 잡아봐. 삼각형 아무거나 뭐 이 정도 샘플로 잡아봤어. 이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만들어지겠어? 이 선 5개 중에서 6개인가? 이 선 6개의 선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잖아. 얘랑 얘를 골랐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가로선 3개 가로선 셋 중에서 하나만 고르는 거네. 하나만 고르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난 이거 골랐으니까. 내가 골랐던 거 얘랑 얘로 이렇게 삼각형 하나 나오잖아. 그래서 이 선택이 바로 삼각형 개수 세는 방법인 거지. 우리 이거 마치 평행사변형 개수 세는 거랑 비슷하잖아. 이 평행사변형도 그 평행선 중에서 2개씩 막 고르는 거잖아. 얘도 그런 문제가 돼버린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형 꼭지점으로 많이 했는데 점 세는 걸로 많이 했는데 얘는 선을 세야 되는 거지. 됐으면 이제 교재로 가자. 우리 조합 처음부터 끝까지였지. 다들 경우의 수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스스로 생각을 못하는 거야. 문제를 읽고 문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못 세우는 거지. 내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를. 87페이지. (88)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어? 아, 너 늦게 와서 영상도 안 봤지? 네. 그럼 영상 볼게요. 그리고 저거는 저런 문제들은 우리는 서술형이 없잖아. 그럼 무조건 네모넣기밖에 안 나올 거야. 객관식이든 단답형이든. 옆에 258번 같은 것도 봐봐. 우리 네모만 잘 채우면 되는데 사실 네모를 넣기 문제는 그냥 위아래만 비교해도 사실 나오긴 해. 하지만 이 순열조합 증명은 어려운 게 없어. 왜냐면 무조건 다 팩토리얼로 고쳐야 돼. 그래서 저 팩토리얼 식을 외우고 있어야지 문제에서 안 줄 수도 있으니까. 팩토리얼 식을 외운 상태에서 통분하는 거야. 우리가 식을 증명하려면은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건 힘들어. 하나에 있는 걸 쪼개는 건 힘들어. 하지만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건 쉬운 거야. 나눠져 있는 두 개를 더하는 건 할 수 있잖아. 왜냐면 분수 더하기는 통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통분하는 과정인 거야. 증명 과정이 사실은. 그래서 한번 팩토리얼로 써서 해보면 돼. 먼저 258번을 먼저 해보고 네모 넣기도 같은 거 채워본 다음에 257번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결국 분수 덧셈이라 통분하면 되는 거니까. 89페이지. 아, 우리 기출은 다 풀었지? 90. 91. 269번은 자연수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 조건 가. 3개 더해서 짝수이다. 그
그리고 조건 나. 서로 다른 한 자연수겠네. C는 10까지도 가능하고. 그럼 10 이하의 서로 다른 세 숫자 더해서 짝수가 되는 걸 네가 다 찾으면 돼. 근데 어떻게 찾을 거야? 일단 뭐부터 생각하는 게 좋아? 먼저 조건 가를 봐야지. 3개 더해서 짝수가 되는 건 어떤 경우겠어? 무언가 3개 더해서 짝수라는 것은 셋 다 짝수일 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짝수 1개와 홀수 2개 있는 경우, 얘네만 3개 더해서 우리가 짝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은 셋 다 짝수인 거는 개수 어떻게 세? 우리 지금 1부터 10까지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고르는 셈인 거잖아, 결국에. 조건 나의 뜻이 1부터 10까지 중에 서로 다른 세 자연수 택한 거야. 그러면 이제 짝수 홀수 그룹 나눠야지. 당연히 5개, 5개잖아, 짝콜이. 그럼 먼저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면 돼? 홀수, 뭐 이게 짝수 홀수든 뭐 상관없는데 홀수 짝수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야 돼. 근데 순열리야 조합이야. 그것만 생각하면 끝나지. 얘는 문제에서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 내가 골라서 배열하면 안 되지. 내가 배열하면은 제일 작은 걸 제일 뒤에다가 배열할 수가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배열하면 안 되는 거야. 선택만 해야지. 나는 선택만 하면 저절로 지가 지 있을 자리로 찾아가는 거야. 크기 순서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선택만 해야지. 항상 그걸 생각해. 내가 지금 하는 게 선택하고 내가 배열해야 되는 건지 배열하면 안 되는 건지, 즉 순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매번 생각해야 되는 거야. 경우의 수 구할 때. 얘는 순서 없이 선택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찾아가는 거지. 내가 무조건 배열하면 안 되잖아. 크기 순서가 안 맞을 거니까. 그러니까 좋아. 두 번째 얘는 짝수 하나 골라. 5개 중에 하나 골라. 그럼 그냥 오라고만 써도 되지. 어차피 하나 고를 거면 순서가 있냐 없나 똑같잖아. 하나 고를 거니까. 그 다음에 홀수 2개 고를 거야. 홀수 5개 중에서 2개를 또 순서 없이 골라야지. 그리고 아까 골랐던 짝수랑 지금 내가 순서 없이 택했던 홀수 2개가 지들 저절로 크기 순서 맞춰서 A, B, C로 알아서 꼭 찾아갈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순서 없는 거야. 크기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손대면 안 되잖아. 곱하기 할 거지? 더하기 할 거 아니잖아. 답은 2개 더하기 할 거지? 라는 걸 본인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풀 수 있어야지. 그걸 어려워하는데. 초보 교재들 뭐하고 있어? 92 73번. 버스에 7명이 타고 있는데 버스가 5개의 정류장에 한 번씩 멈춘다. 그리고 7명이 2명, 2명, 3명 이렇게 3개의 정류장에서 모두 내리는 방법의 수. 단 5개의 정류장에서 새로 버스에 타는 사람이 없다. 문제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 그리고 본인이 또 계획을 세워야지. 문제 상황은 이해가 된 거지. 그럼 이거는 문제 유형 이름이 뭐겠어? 이 문제는 어떤 유형? 분할 분배 문제잖아. 이거 분할이잖아. 라는 거 문제 읽자마자 와야지. 네. 그럼 된 거 아니야? 안 나와요. 가장 먼저 분할부터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누구끼리 같이 내릴지 정해줘야 돼. 그래서 7명을 둘, 셋으로 먼저 분할부터 해야지. 그럼 작은 거 순서대로 7C2, 5C2, 안 써도 되는 3C3, 중복이 2개, 2팩이 중복이지. 일단 이것까지 분할만 한 거야. 나는 7명을 둘, 셋으로 내가 그룹만 나눴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해야 돼? 이 분할한 그룹들을 분배해야 돼. 어느 정류장에서 내릴지. 그럼 어느 정류장에서 내릴지 분배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 5P3으로 가야지. 5개의 정류장에 순서 있게 내가 3개 골라야지. 그래서 어느 그룹이 어느 정류장에 내릴 건지 내가 매칭해줘야 되니까 내가 순서 있게 뽑아야지, 정류장을. 결국 얘는 내가 정류장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분배긴 한데 얘는 정류장 선택인 거야.
세 개의 그룹이 어느 정류장에서 내릴지를 내가 정류장 선택해서 분배해 주는 거지. OP3으로. (93) 다음 94 95 96 97 295번 문제가 좀 생소해 보니까 잘 읽고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변과 내부에 총 9개의 점이 P 일단 빼고 P 빼고 9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내부에 또 다른 점 P가 이제 새로 생겼어. 그럼 총 점이 10개인 거네. 이렇게 기억 옳은 것을 골라라. 사실 얘는 기억, 니은, 디귿 세 문제를 각각 다 풀라는 거지. 각각 다 풀어서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인 거잖아. 그럼 기억은 점 P를 제외한 9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근데 이거 문제 3개짜리인 거야. 그럼 기억부터 해결해야지. 기억은 9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세래. 점이 이렇게 9개가 있잖아. P 빼고니까.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우리 어떻게 세야 돼? 93. 우리 항상 도형 개수 셀 때 내가 두 가지 보라 그랬지.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생각하라 그랬어. 첫 번째는 중복 여부. 두 번째는 불가능한 게 있냐 생각하라 그랬잖아. 중복인 게 있으면은 다 빼면 안 되니까 하나 남겨놓고 빼거나 그게 힘들면 다 빼놓고 한 번씩 더 해야 되고, 불가능한 게 나올 때는 그 불가능한 걸 모조리 다 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이거 두 개 생각하라 그랬지. 내가 이거 몇 번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내가 9C3으로 한 선택에서 중복되는 삼각형이 있을까? 즉 하나의 삼각형을 내가 여러 번 셌을까? 그리고 이 중에서 내가 삼각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을까를 생각해야 돼. 중복 여부는 어때? 9개 중에 3개를 골랐는데 하나의 삼각형을 내가 두 번 세게 되는 상황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중복 여부는 딱히 없을? 딱히 없는 게 아니라 없지? 없겠지. 불가능한 건 그 같은 있잖아. 선에 있는 그래서 불가능한 걸 빼야지. 그럼 불가능한 건 언제 불가능한 거야? 같은 선상에 있는. 일직선상에 점이 3개 이상 있을 때 불가능하잖아. 그럼 일직선상에 지금 일단 3점만 있지. 4점 이상은 없으니까. 그럼 일직선상에 있는 3점 중에서만 내가 모조리 3점을 골랐던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은 삼각형이 안 나오는 선택이었던 거야. 그럼 그런 직선이 몇 개 있냐를 보면 되잖아. 직선 몇 개 있어? 그런 직선이요. 가로, 세로, 대각선 8개인가? 응. 만 하면 되잖아. 기억은. 그리고 계산해서 맞으면 기억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니은은 10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P가 들어갔어. 10개의 점으로 만드는 삼각형에서 P가 꼭지점이 되는 삼각형은 최대 몇 개이다. P가 지금 그림처럼 뭐 여기 이상한 P가 있어. 그럼 P가 꼭지점이 되는 삼각형이 몇 개이냐 물어봤어.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최대네. 얘는 어떻게 해야 돼? P가 꼭지점이 된 삼각형을 어떻게 세면 될까? 뭐 하면 되는 거야 얘는? P가 꼭지점인 삼각형 어떻게 세? P를 포함해서 P는
그러니까 P는 내가 신경 안 쓰면 되잖아. P 신경 쓰지 말고 난 뭐만 하면 돼 이제. 저 9개 중에 2개 고르면 되잖아. 이 중에 중복이 없고 불가능한 게 없으면 그게 최대 개수겠지. 그럼 이게 이 안에서 내가 중복되는 거 불가능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중복은 없을 거야, 그렇지? 불가능한 게 없도록 P의 위치가 일직선상 아닌 다른 데 있으면 되잖아. 뭐 이런 데 P가. 우리 최대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불가능한 게 없어질 수 있잖아. 일직선상에 세 점 고르는 게 아닌 게 될 수 있잖아. P가 어느 직선상에도 안 껴있으면. 그러니까 최대 개수가 9C가 되겠지. 이걸 생각하라는 문제였던 거야. 디귿은 또 이제 최소 개수네. 그럼 이번에는 최대한 많이 불가능한 게 많이 생기는 게 몇 개까지 생길 수 있는지 보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최대한 많이 생기는 건 몇 개까지 생길까? P가 어디 있으면 P가 최대한 일직선상에 계속 걸릴 때를 하면 되겠네. 그럼 P가 어디 있으면 최대한 많이 걸리겠어? P가 처음 그림 그대로 여기쯤 있으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4개짜리도 나오고 그럼 직선 2개 말고 세 직선에 걸릴 수도 있을까?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세 직선상에 걸릴 수는 없을 것 같지 않아? 응. 그럼 이때는 그럼 P가 정확히 여기 있어. 이번에는 그게 최소일 거야. 그럼 그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어떻게 세면 되겠어? 이 9C 중에 불가능한 거 빼야지. 불가능한 게 몇 개 나오겠어? 불가능한 게 얘랑 얘를 골랐던 선택 하나의 선택이랑 그리고 저기 세 얘거 3개 중에서 내가 2점을 골랐던 선택이 불가능한 거였겠지. 그럼 이걸 하면 이게 최소 값이 될 거야. 라는 걸 생각해보라는 거지. 물론 우리가 평범한 문제가 아니니까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좋은 성적이 나오겠지. (98페이지) 299. 근데 이거 분수투 내용을 좀 써야 되는 건가? 직선 아닌가? 문제를 보면 평면 위에 서로 다른 10개의 점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 10개의 점 중에 3점 이상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는 하나 있다. 이 10개의 점 중에서 임의의 2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36이다.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거네. 그래서 3점 이상을 지나는 직선을 이라고 할 때 점의 개 중에 점 10개가 어딘가에 막 흩어져 있어. 점 10개가 뭐 어딘가에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져 있어. 이상하게 흩어져 있을 건데 문제의 조건은 뭐야? 이 중에서 3점 이상을 지난 직선 딱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임의의 2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36이다는 거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점 이상을 지나는 직선이 딱 3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4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야지 뭐 n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n값을 구하면 되잖아. n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저 n값을 구할 거야. 문제 조건을 통해서. 문제 조건은 나스라는 거잖아. 서로 다른 직선계수 세라고. 이 상황에서 서로 다른 직선계수 어떻게 세겠어? 일직선에 3점 이상을 갖고 있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직선은 직선 위에 n개의 점이 있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도형에서 이제 직선계수 어떻게 세면 돼? 우리 직선계수 세는 방법이 뭐였어? 직선계수는 직선계수 세는 거 10개 있잖아. 점이 10개 중에 2개 골라서 거기서 빼야지. 중복이든 불가능이든 뭐든 얘는 중복이야 불가능이야? 얘는 중복이야 불가능이야? 풀지 말자.
할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이 정도 문제도 못 풀어? 아니라 이거 기본이잖아. 직선 개수 세는데 중복이 나와, 불가능이 나와. 중복이 나오잖아. 우리가 몇 개 중에 2개 고르면 항상 직선은 다 나와. 불가능한 게 나올 수가 없어. 중복된 게 나오지. 중복이 언제 나와? 일직선에 3점 이상이 있을 때 동일한 직선을 여러 번 세게 되는 거잖아. 그게 중복이 나오잖아. 그럼 그 중복된 것을 하나 남겨놓고 뺄 수 없으니까 모조리 다 빼고 하나 더하기 이렇게 우리가 푸는 거였잖아. 그 문제인데 그 일직선 상에서 점이 몇 개 있는지 모르고 그걸 찾는 거니까 이제 식만 쓰면 되지. 얘는 10C2에서 뭐 해야 돼? 직선계수 쓸 때 10C2에서 3점 이상을 지나는 직선이 딱 하나 있고 그 직선에는 몇 개가 있는지 몰라. 그 몇 개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그걸 n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10C에서 뭘 빼고 NC를 빼고 다 빼면 안 되니까 하나 더 해야지. 얘는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해서 못 풀었으면 뭐 그렇다 쳐도 그냥 우리 평범히 구하던 거잖아. 직선계수 세는 거. 그거 맞춰서 식만 쓰면 되는 건데 미지수 넣고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 다른 학교도 아니고. 다른 단어도 그렇지만 특히 경우의 수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문제 다 이해하고 계획 세워서 해야 되는 걸 힘들어하는 거네. 99. 우리가 보통은 평행사변형 개수 세는 게 많이 다루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지. 그냥 사각형의 개수네. 우리가 평범하게 풀던 평행사변형 문제에서 좀 더 벗어나 있는 더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또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사각형 개수를 셀 수 있는지 저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생각이 안 들면 항상 그냥 샘플부터 잡아. 그 샘플 가지고 역으로 생각해야지. 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저 그림에서 아무거나 사각형 하나 찾아봐. 찾은 다음에 그 사각형은 내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나오게 된 사각형일까를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주도적으로 하라고 할 때 해보고 멀뚱멀뚱 멍이나 때리지 말고. 당장 뭐 어떻게 해야지 사각형을 셀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샘플을 하나 그려봐. 어떤 사각형 그려볼까? 이왕이면 이상한 거 그려야지. 평행사변형도 뭐 사다리꼴도 아닌 뭐 이상한 거? 사다리꼴은 무조건 되려나? 어쨌든 좀 이상한 사각형을 하나 찾아보면 되잖아. 어떤 샘플 해볼까? 무조건 평행사변형이나 사다리꼴밖에 안 나오려나? 평행선들이니까. 그렇다 치면은 좀 이상한 거, 사다리꼴 정도가 이상할 테니까 우리는 나는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 할 거야. 이 사각형은 내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만든 사각형이겠어? 여기 이거랑 하나. 이 셋 중에 하나 골랐지, 얘를. 그 다음에 이 넷 중에 2개 골랐지. 그 다음 이거 셋 중에 하나 골랐지. 그래서 어떤 사각형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사다리꼴이 만들어진 거야. 얘는 사실 그래서 따로 풀어야 돼. 평행사변형 개수 세고 사다리꼴 개수 따로 세면 되겠네. 이거 말고는 사각형 안 나오잖아. 무조건 사다리꼴 이상은 나오니까. 그럼 다시 평행사변형의 개수 세는 건 우리 많이 해봤잖아. 평행사변형 개수 어떻게 세는 거였어? 평행사변형은 평행선 2개 선택이잖아. 우리가 그냥 그룹 이름을 붙일까? 이게 1번 평행선 그룹
시계 방향으로. 이게 2번 평행선, 이게 3번 평행선 그룹이야. 그럼 먼저 평행사변형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어? 먼저 뭐 할까? 뭐 해? 하나하나 해야지. 1번과 2번 가지고 만들 거야, 평행사변형을. 평행사변형 몇 개 만들어? 1번 3C2에다가 2번 3C2 평행사변 개수 나오잖아. 그 다음에 뭐 1, 3도 하고 2, 3도 하면 되지. 이렇게 3번 해야지. 이게 평행사변 개수잖아. 3C2 4C2 3C2 4C2잖아. 이거 더하기겠지? 이게 평행사변의 개수 세고. 그럼 사다리꼴 개수. 아까 샘플도 해봤잖아. 사다리꼴 개수는 어떻게 세야 되는 거겠어? 아까 사다리꼴 개수 어떻게 센 거였어? 1번에서 하나, 2번에서 하나, 3번에서 세 그룹을 이제 다 골라야지. 근데 세 그룹 중에서 특별한 그룹 하나를 이제 그거 세면 되잖아. 난 1번에 2개 세고 2, 3번 할 거고 2번에서 2개 고르고 1, 3번 할 거고 3번에서 2개 고르고 1, 2번 할 거다. 이게 사다리꼴 개수지. 그럼 1번이니까 이건 3C2고 나머지는 하나씩이잖아. 그러면 그냥 3이랑 4 하면 되지. 얘도 2번 먼저 쓰면은 2번이 또 3C2에다가 1번 3개 3번 4개잖아. 그 다음 얘는 3번 먼저 하면 4C2 그 다음에 1번 3개 2번 3개잖아. 또 얘를 더하면 되지. 결국에 그냥 사다리꼴 개수만 따로 우리가 추가로 세본 거야. 평행사변형을 많이 해봤잖아 우리 문제에서. 사다리꼴만 이제 할 수 있으면 되고. 안 해봤다고 쳐도 방금처럼 이렇게 찾으면 돼. 내가 샘플 하나 해놓고 걔를 어떻게 내가 했을까를 거꾸로 생각해야지. 바로 생각이 안 날 때는. 밑에 문제가 있었네. 아까 우리 프린터에 있던 그 문제 304번에 다음 101페이지 대기 마지막 세 문제 저거 네모넣기 문제는 풀기는 귀찮겠지만 저거 못 푸는 거 말이 안 돼. 위에 다 푸는 방법이 다 설명돼 있는 거잖아. 시킨 대로만 하면 되니까. 저걸 못 한다는 것은 그냥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지. 시킨 대로 하라는 것도 못 쓴다는 건. 안 되면 계속 연습하고 좀. 그 다음에 행렬 보자. 행렬은 이제 기출이 없지. 우리 행렬은 기출이 없어서 출제 예상 유형들만 쭉 있어. 그래서 출제 예상 유형 중에 절반 정도를 지금 같이 풀 거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숙제로 할 거라서 일단 각 유형별로 한 절반 정도 할 거야. 첫 번째 문제부터 312번 얼른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유형 바로 밑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또 하나만 더 해보면 되겠는데 그냥 또 첫 번째 거 하자. 312번 13번 312, 13 쉬워서 졸려. 총 합쳐서 몇 시간 됐어요? 아까 88 했잖아. 핸드폰 5시간 하지 말고 4시간 같이 자야지.
12, 13번. 아, 이게 모르겠어.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IJ 네가 숫자 넣어봐야지. 얼마 넣어보면 돼. A2 어떻게 보여요? 이건 그럼 섞어서 저거 더해서 저거 나온 거 하면 구해지는 거 아닐까? 네, 뭐라고요? 아니 그거 해가지고 섞어 이거 더하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나와요? 아니 A 더하기 B 주어진 거 가지고 하면은 다 나오게 돼 있을 텐데 뭐가 안 나온다는 거는 어디 실수한 거일 거고. 하나를 네가 더 알아챘어야 돼. 이 중에 뭐가 더 특별한 조건이 있어? 뭐가 더 특별할까? 얘요. 왜 특별해 걔는? 부호가 바뀌어있어요. 바로 모르겠으면 다 써보면 돼. 몰랐어요. 네가 숫자 넣어서 IJ에다가 1212 넣어가지고 여기 써있는데? 그 식을 네가 식을 써봐야지. 이거 근데 여기 귀찮아서 눈으로만 봐서 그런 거야. 다 써봐. 알파벳에서 여기 마이너스 이런 아, 귀찮아서 안 쓰는 거야. 이게 눈으로 안 보여. 나중에 눈으로 보여야 되고. 둘 중에서 B가 더 특별한 조건이야. 왜 특별할까? 모르겠으면 좀 다 써봐. 11 넣어서 써보고 12 4개만 써보면 되잖아. 이 4개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건 안 써도 되겠지. 사실 여기 있으니까. 결국 3개 쓰는 거네. P21 써봤자 얘랑 똑같은 식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3개만 써보면 되고. 써보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특별한 게 나오잖아. 찾았어? 풀기는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써보면 특별한 뭘 알 수 있어. 그 B11 뭘 알아낼 수 있는 거야? B조. B11이랑 B22랑 0. 대각선이 0이다 이거야 이 조건은. 그래서 이제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모를 때는 그냥 다 써보면 돼 숫자 넣어서.
312번 문제 못 푼 사람들 봐봐. B 조건이 특별해. 대각선이 0이라는 거 알려주니까 모르겠으면 써보면 되고 내가 숫자 넣어서. 그리고 대각선 0인 거 찾았어. 그리고 나머지는 둘 부호 반대라는 특징이 있잖아.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 A는 이것도 바로 눈으로 바로 캐치되면 되고, 얘는 대각선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 대각선 값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대각선 말고 나머지 양쪽이 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행렬 문제 풀 때 굳이 내가 성분 이름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쓰면 귀찮잖아. 우리가 알아보기도 힘들고. 그냥 알파벳으로 바로 써버려. 그래서 행렬 A를 뭐 A, B, B, C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대각선은 얼마인지 모르고, 하지만 1행 2열과 2행 1열은 값이 같으니까 그냥 B라고 써버리는 거야. 굳이 내가 A, 1, 2 이렇게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행렬 B는 대각선이 0인 거 알았잖아. 나머지 양쪽 두 개가 부호 반대지. 그럼 얘는 뭐 T랑 마이너스 T 이렇게 잡으면 되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알파벳으로 성분을 미지수 잡아버리고 이거 그냥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더해서 저 8, 15 이용하면 되지. 더해서 8, 15 마일 7. 이거 결국 그냥 연립방식 푸는 거야. 문자는 4종류고 식은 4개 나올 거니까 어떻게든 연립하면 답이 나오지. 써서 바로 연립해서 얼른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른 구해보고.